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서준호 경찰학 단원별 10개년 기출 천재 이제 50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약 4일 정도면 저희가 해당 기출문제 강의를 종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기출문제가 동영상 수업으로는 60강 정도가 되면 이제 종강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현재 수업은 50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건강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 저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눈을 뜨면서 기지개를 피다가 여러분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게 뭉친다고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중간에 제가 약간 쩔뚝거리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지개 펴다가 근육이 뭉쳐서 쥐가 났는데 정말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너무 심하게 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50강 수업에서는 우리 저번 49강 수업에 이어서 교통, 경찰 활동,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반 기출 문제들을 풀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로는 599페이지, 문제는 741번부터 또 차근히 하나 풀어 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반복되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그 반복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더 각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반복되는 기출문제는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반복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하나 지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41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문제는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규정이죠. 여러분 보시면 19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많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연령 규정은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없죠.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미만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번 지문은 18세 미만인 자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는 19세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1번이 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백하게 답이 보이면 다른 보기 지문은 솔직히 읽어볼 필요도 없겠죠. 명백하다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여러분 일종 대형 면허 그리고 일종 특수 면허는 아무래도 좀 중요한 운전면허이기 때문에 연령 규정이 19세 미만인 자는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면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자도 1종 대형, 1종 특수 면허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정 부분 예외 사유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는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은 역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그리고 뇌전증 환자 이러한 사람들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 운전면허 결격 사유 적절하지 않은 것은 74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74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42번에 보시면 제1종 특수면허입니다. 여러분, 특수면허. 이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방차는 운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급차도 역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25cc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여러분들 승차 정원 10명 2종 특수면허에서 운전할 수 있죠. 제1종 특수면허는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42번 문제도요, 제1종 특수면허, 이것만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긴급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 주의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할 수 없는 것 제1종 특수면허, 정답은 기읍, 니은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결격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743번 문제에는 현재로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되기 이전에 편제를 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합하면 기억 보겠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의 수단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과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1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허위 또는 부정의 수단을 통한 운전면허의 취득, 이러한 경우에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1년이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여러분 과로 상태로 운전합니다. 기본적으로 과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겠죠.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했습니다. 사람을 사상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이어서 조치 및 신고 의무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로 적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최대기간인 5년 동안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된다.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음주운전 규정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죠. 이러한 경우에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똑같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음주 2회 이상 위반 2년 동안 운전면허 결격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종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2종 응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모두 더하면 1년, 5년, 2년 이렇게 해서 총 8년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의 기획은 2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땐 9년이 정답이 되고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8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743번의 문제의 정답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을 8년으로 고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운전면허 결격기간 관련해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실 건 허위 또는 부정의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취소된 날로부터 여러분들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7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744번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여러분들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보통 면허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 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그래서 여러분들 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서 총합을 구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1종 보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승용 자동차 운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승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15인 이하를 운전할 수가 있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 중량 몇 톤? 12톤 미만이죠. 맞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수 자동차는 뭐 견인차, 이 군함차 당연히 제외되고요. 총 중량 여러분들 미만입니다. 몇 톤입니까? 총 중량 10톤 미만이죠. 10톤 미만입니다. 15, 12, 10. 그런데 화물과 특수는 15, 12, 10 미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다음 여러분 제2종 보통입니다. 역시 승용 자동차는 운전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 승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1종은 15인 이하, 2종은 10인 이하.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화물 자동차는 제1종은 12톤 미만, 제2종은 4톤 미만이죠. 4톤 이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미만, 여기는 이하. 이러한 것들 여러분 잘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모두 더하면 14, 24, 36, 51.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 문제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닌데 이러한 숫자 또는 이하냐 미만이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암기를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74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45번에 보시면 교통 안전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받기 이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죠. 그것이 연령에 의한 경우도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과시험 응시 전 원칙입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은 1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여기에서 학과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제외되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면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상당히 쉬울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일반 교통안전교육과는 조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의무교육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람, 다음 초보 운전자, 이러한 사람은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정지된 운전면허의 효력이 나중에 정상태로 회복될 수가 있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특별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 대상 원칙적으로 교육을 받은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등이죠. 자, 그래서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여러분들 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첫 번째 신규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정기 교통안전교육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말 그대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죠. 여러분들 정기교통안전교육은 3년 단위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신규 교통안전교육, 여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3년마다 교육합니까? 틀렸죠? 여러분 이 지문은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74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74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전면허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하나하나 봐야죠.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제2종 보통면허입니다. 이러한 경우 승합자동차는 10명 이하.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화물자동차는 4톤 이하죠. 4톤 이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수자동차는 총 중량 3.5톤 이하. 맞죠, 여러분?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도 중요하고 이하 또는 미만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가 연습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 임시운전증명서 이러한 것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임시운전증명서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은 원칙은 2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20일 이내 맞죠. 그러나 운전면허의 취소자, 운전면허 정지자 이런 사람들은 40일 이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 연장 1도 1회 그리고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0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취소 또는 정지 처분자는 최대 60일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러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하는 주체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이 아닙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식을 만드셔야 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20일 원칙이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자는 40일 그리고 같이 해서 20일 연장 가능. 그러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그것은 경찰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기 지문은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지문입니다. 좋은 문제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자, 제1종 특수면허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 여러분 1종 특수면허 중에서도 소형 견인면허 뭐 이런 게 있죠. 대형 견인면허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전할 수 있죠. 정답은 O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국제운전면허증이에요. 여러분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기간은 1년 동안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4번도 O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죠. 다만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까지 논리적 확장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4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7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47번 문제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어본 경험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된 감경사유 3가지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감경 제외사유 5가지 이게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감경 제외 사유가 아닌 것 이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거 여러분들 감경 사유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감경 제외 사유 맞죠? 그리고 2번 음주운전을 했는데 인적 피해가 있었네. 이것도 여러분들 감경 제외 사유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감경 제외 사유에서 나오는 연수는 5년이었죠. 자, 여기에 보면 과거 3년 이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과거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X죠.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감경 제외 사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기억하실 건 감경사유입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운전이 해당 당사자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 두 번째, 모범 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통사고 관련돼서 도주하는 운전자를 검거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수여한 공적이 있는 자. 이 세 가지 유형은 감경사유에 해당했죠. 여러분들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4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74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보세요. 제1종 보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합은 15명이야. 맞죠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미만이죠.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맞죠 여러분? 그리고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까지.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제2종 보통면허입니다. 10명 이하의 승합. 맞죠 여러분?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운전할 수 있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에게. 그러면 반납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반납해야 되느냐? 여러분 공식을 만드세요. 운전면허증 반납기간. 반납 사유일로부터 7일 이내.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무면허 운전 금지를 3회 위반했네요. 무면허 3회 위반.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금지의 위반,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도로교통법이 교통경찰 활동이 좀 암기할 게 많다라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749번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국제면허증, 국제운전면허죠. 유효기간 1년이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임시운전증명서. 여러분 효력기간 원칙 20일,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40일. 자, 그리고 여기에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 범위 연장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건 바로 4번이죠.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연습 운전면허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주행, 연습, 목적 외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7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750번 문제 유사한 문제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그래서 적절한 것. 여러분들 우리 괄호를 한번 채워볼까요? 제1종 보통입니다. 자, 그러면 승용자동차 가능하죠. 승차용은 15명 이하죠. 그리고 적재중량 12톤 화물 미만이죠. 자, 제2종 보통입니다. 승차적은 10명 이하죠. 그리고 적재중량 4톤 이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하, 미만, 이하, 이하. 정답은 4번이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통경찰 활동 파트 중에 교통관리, 예를 들어 운전면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 파트를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여러분 여기서 문제 나올 가능성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각종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와 관련된 특례 12개 조항을 여러분들 숙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각종 용어를 여러분들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751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여기에서 처벌 특례 항목 몇 가지 있다 그랬죠? 12개 조항 특례 항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들. 그래서 판례에 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판례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옳은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절대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과 관련된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백색 실선과 안전표지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로 변경을 시도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이라는 처벌특례 항목 조항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표지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금지한다?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X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을 보시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좌회전, 유턴이 허용되어 있네요. 그런데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네요. 이를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죠. 왜요, 여러분?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 또는 유턴을 했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백색 점선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O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항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운전을 할 때에는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되죠. 맞죠, 여러분? 자, 이를 준수해야 되는데 위반했네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 연습 목적 외의 운전을 했다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 연습 운전 면허를 취소하면 되지, 그 자체로 무면허 운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음을 보시면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화물차는 운행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지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 라음은 정지 상태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이것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여러분들, 승객 추락 방지 의무는 차의 운행 중에 발생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라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들로만 묶인 것은 라.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의 내용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5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52번 문제는 단답형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12개 처벌
특례 항목 이것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12개 처벌 특례 항목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보험 가입 유무 관계 없습니다. 자, 다음 피해자와의 합의 관계 없습니다. 보험 가입 유무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12개 처벌 특례 항목에 해당하면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벌특례 12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답형 문제죠. 자, 1번을 보시면 여러분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여러분 이거는 처벌특례 12개 항목에 포함되죠. 암기예요, 암기. 자, 2번을 보시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여러분 이거는 처벌특례 12개 조항 항목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이건 여러분들 처벌특례 12개 조항 항목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고속도로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이건 여러분들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약물의 영향 플러스 술, 음주 상태도 포함됩니다. 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위태범이죠. 운전한 경우 처벌특례 항목 12개 조항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75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처벌특례 12개 조항 항목 있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좀 몇 번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 753번 보겠습니다. 자, 교통법규 위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시 판례에 해당하죠. 1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적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보행자는 통행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 차선에서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전할 필요는 없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차가 빗길에 막 미끄러져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후행하는 차량은 앞차가 저렇게 미끄리네? 그러면 나는 좀 조심해야지 라고 해서 주의 의무를 다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섬 오른쪽으로 직진차로가 있네요. 그런데 해당 직진차로에서 따로 분리된 우회전 차로도 설치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직진 차로를 따라가다가 우회전하는 행위를 하면
이건 여러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입니다. 그냥 바로 우회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건 여러분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안 받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운전면허를 받았다가 정지된 상태는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것에 포함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75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75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 보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 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이거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충돌을 물어봅니다. 충돌. 여러분들 충돌이라는 것은, 자, 차가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 차선에서 역시 차가 달리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 이 반대 차선에서 측면을 쳐버리는 거, 혹은 정면을 쳐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을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을 보면 주행 중에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다. 자, 차가 달리고 있는데 뒤에 차가 부딪히네요. 이건 여러분들 추돌이죠. 추돌. 이해되시죠? 그래서 X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요 마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 마크라는 것은 바로 뭐가 나와야 되면, 뭐가 연계돼야 되면 바퀴의 회전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퀴의 회전 상태가 있는 것이 요 마크를 말한다. 자, 그럼 반대로 스키드 마크라는 게 있어요. 스키드 마크는 바퀴의 정지 상태로 미끄러진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 마크, 차의 급제동으로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미끄러진다. 정지는 스키드 마크죠. 그래서 X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스키드 마크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접촉. 여러분 접촉이 뭡니까? 스친 거죠. 차의 좌우 측면을 서로 스친 것. 이건 쉽죠, 여러분?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전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전도는 좌전도가 있고 우전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좌측으로 이렇게 누워지면 좌전도, 우측으로 누워지면 우전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라는 것은 측면이, 차의 측면이 좌측으로 지면에 접해 있으면 좌전도, 측면이 우측으로 지면에 접해 있으면 우전도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예 뒤집혀서, 차가 뒤집혀서 넘어진 거, 여러분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바로 전복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뒤집혀 넘어진 거, 전복입니다. 그래서 X죠. 여러분들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용어 암기하는 거 있죠? 다 암기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핵심 용어를 잘 매칭시키면 쉽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5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55번 문제를 보시면 차륜의 흔적, 노면의 상처,
이러한 것들 말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용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명 중 옳은 것, 옳은 것.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기억 봅시다. 스크래치. 여러분 스크래치가 뭡니까? 긁힌 자국이죠. 그런데 어떻게 긁힌 자국?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이건 여러분 쉽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가속 스커프.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는 가속입니다. 뭐냐면 일단 차량은 정지 상태예요. 그런데 기어를 급발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급가속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하죠. 맞죠 여러분? 이것이 가속 스커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칩. 여러분 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호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호미를 찍으면 어떻게 되죠? 노면을 판 것 같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칩의 경우에는 짧고 호미를 찍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짧고 깊게 흔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디귿은 O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칩과 구별되는 것이 찹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찹은 여러분들 바로 도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끼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노면을 판 게 아니라 노면을 깎는 거예요. 깎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짧고가 아니고 넓고 얕게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칩 이꼬르 호미, 찹 이꼬르 도끼.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요 마크가 나오죠. 여러분 요 마크가 나오면 바퀴의 회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퀴가 돌면서 회전하면서 스키드 마크는 바퀴가 정지된 상태에서 쭉 미끄러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은, 리은, 디귿, 리을 모두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56번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도 단답형 문제예요. 특례 12개 항목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쉽습니다 여러분. 신호위반 처벌특례 12개 항목 1번에 있죠. 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왔죠. 안전거리 미확보 이거 여러분들 처벌특례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 승객 추락방지 의무. 여러분들 차량이 운행 중일 때 오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 의무 위반. 여러분들 처벌특례 12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자, 미음을 보시면 통행 우선순위. 여러분들 처벌특례 12개 항목의 개념과 친하지 않아요. X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 두 개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741번부터 756번까지 15개 내외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50강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알고 있는 것도 한 번씩은 소설책 읽듯 읽으면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반복되는 문제를 지겨워하지 마라.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아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0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인 51강 수업에서 이제 교통경찰활동을 모두 마무리를 짓고 정보경찰활동, 즉 공공안녕 정보경찰활동으로 다음 51강 수업에서 일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0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51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